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혹은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 모든 놀라운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무려 2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 탄생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발명품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인류가 미지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된 결정적인 열쇠 역시 바로 그 고대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죠.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된 사회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어보면 놀랍게도 그 시작점에는 고대 중국에서 탄생한 두 가지 핵심 발명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인류의 활동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킨 이 위대한 유산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에 나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와 거대한 영향력을 함께 탐험하며 인류 문명의 위대한 도약을 목격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원전부터 서기까지 고대 중국은 그야말로 인류 발명의 찬란한 요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살던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꽃피웠고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필요와 지적 호기심이 결합하여 수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죠. 거대한 장안성 같은 번성했던 도시들에서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활기차게 삶을 영위했고 학자들은 밤낮 없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 비단길을 오가는 상인들은 동서양의 문물을 교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렇듯 역동적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대 중국은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낼 위대한 발명품들을 품어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지식 전달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종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사람들은 주로 죽간이나 비단 같은 재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중요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수레에 가득 죽간을 싣고 다니던 관리의 고충을요. 얇게 쪼갠 대나무 조각들을 끈으로 엮어 만든 죽간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보관이나 이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비단은 가볍고 글씨를 쓰기 좋았지만 그 값이 워낙 비싸서 귀족이나 아주 중요한 기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죠.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 후한 시대의 체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인류의 기록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는 나무 껍질, 삼배 조각, 낡은 천, 심지어는 폐허망까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록 매체를 개발하기 위한 오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재료들을 물에 불리고 끓여 섬유질을 분리한 다음 이것을 얇게 펴서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가볍고 튼튼하며 값싼 종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비록 그 이전에도 종이와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체류는 종이 제조 기술을 대중화하고 그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실용적인 기록 매체로 자리 잡게 한 장본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종이의 등장은 지식의 보존 방식뿐만 아니라 확산 속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종이의 사용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지식은 더 이상 소수의 특권층에만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종이로 인쇄되어 지식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은 중국 국경을 넘어 서역으로, 즉 실크로드를 따라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기 751년에 벌어진 탈라스 전투는 종이 제조 기술이 서방 세계로 전파되는 극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중국인들 중에는 종이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이 놀라운 기술이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종이가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인류 문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식은 더 이상 무거운 죽간 덤이나 값비싼 비단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저렴한 종이 덕분에 교육은 더욱 보편화되었고 행정문서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공유될 수 있었죠.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밤낮 없이 필사하던 성경이나 고전들이
종이 덕분에 더욱 많이 보존될 수 있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결합하며 인쇄소는 지식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종이는 인류의 지적 활동의 날개를 달아주며 문명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지식의 지평을 넓힌 종이가 인류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면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의 길을 밝혀준 나침반이죠. 상상해보세요. 망망대해 위에서 육지의 흔적도 별의 위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혹은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는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았겠죠. 중국에서 나침반의 시초는 기원전 4세기경 전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주로 점을 치거나 풍수를 보는 용도로 쓰였던 사남이라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마치 숟가락처럼 생긴 자철광이 매끄러운 청동판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남쪽을 가리키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현상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이 사남은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현대 나침반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는 아직 항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궁궐이나 귀족들의 연회에서 방향을 맞추거나 혹은 지남거, 지남차처럼 퍼레이드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계 장치에 결합되어 남쪽을 가리키는 신기한 장치로 등장했으니까요. 지남거는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여 항상 정해진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계된 정교한 기계였지만 실제 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힘인 자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용적인 도구로 발전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1세기경 송나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화된 바늘을 물에 띄우거나 실에 매달아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나침반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해와 달, 별의 위치나 바람의 방향, 혹은 육지의 지형지물을 통해 겨우 방향을 가늠해야만 했죠. 맑은 날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밤이 되면 배는 그저 망망대해 위를 표류하는 신세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침반의 등장은 항해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나침반 기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12세기경에는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양과 서양이 나침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원거리 항해에 나침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하는 대규모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정화의 원정대가 대표적인 예시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처음에는 이 신비로운 도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혹은 마법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나침반은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여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나침반이 없었다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성공하는 것 또한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침반은 탐험가들에게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단순히 길을 찾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리적 인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지도는 나침반 덕분에 비로소 정확한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륙과 해양의 발견은 전 세계적인 무역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침반은 무역선들이 안전하게 대양을 횡단하고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하며 전 세계의 문물 교류를 촉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해 도구를 넘어 군사 전략, 지도 제작, 그리고 인류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인류는 나침반을 통해 비로소 지구라는 거대한 구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고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며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담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이가 지식의 시대를 열었다면
나침반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종이와 나침반은 각각 지식의 확산과 지리적 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진보에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지도를 보며 나침반으로 항로를 계획하고 미지의 땅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종이 위에 기록하여 전파하는 과정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전을 이끈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이 두 발명품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근대 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종이가 지식의 시대를 열었다면 나침반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처럼 종이와 나침반은 각각 지식의 확산과 지리적 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진보에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지도를 보며 나침반으로 항로를 계획하고 미지의 땅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종이 위에 기록하여 전파하는 과정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전을 이끈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이 두 발명품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근대 세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고대 중국에서 피어난 두 개의 아이디어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종이와 나침반은 마치 거대한 문명 발전이라는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만든 두 개의 톱니바퀴와 같았습니다. 지식의 기록을 가능케 한 종이 덕분에 인류는 과거의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이는 교육의 확산과 과학적 발견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황금기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나침반은 인류의 시야를 미지의 바다 너머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죠. 이는 대륙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며 마침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정교하게 그려진 세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나침반을 이용해 항해 경로를 꼼꼼히 계획하는 탐험가의 모습으로 미지의 대륙에서 발견한 새로운 동식물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얻은 귀한 지식들은 다시 종이 위에 기록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종이와 나침반이라는 두 발명품이 서로를 보완하며 이뤄낸 위대한 협력이었죠. 마치 지식이라는 씨앗을 품은 종이가 나침반이라는 항해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뿌려져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발명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근대 세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과학혁명도, 대항해 시대도, 심지어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도 모두 이 두 발명품의 그늘 아래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종이와 나침반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류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지식의 빛을 밝히고 미지의 어둠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며 인류가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이 두 발명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좁은 세상에 갇혀 과거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중국의 위대한 지혜 덕분에 인류는 끝없이 배우고 탐험하며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혹은 손안의 태블릿,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이 모든 경험은 결국 고대 중국의 그 작은 발명에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종이가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혁신했다면 나침반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혁신이 켜켜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발명 하나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깊은 통찰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도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것을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삶을 또 한 번 뒤바꾼 거대한 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